혹시 치과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충치 때우고 스케일링하고 미용 목적으로 가는 곳? 아마 대부분 비슷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얘기를 들으시면 그 생각이 아마 180도 바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이 입이요. 사실은 우리 몸 전체의 건강을 꽉 쥐고 있는 제2의 심장이라는 사실,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치아는 제2의 심장이다. 이 말 어디선가 들어보셨죠? 그냥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비유적인 표현이겠거니 하고 넘기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현대의학이 계속해서 입증하고 있는 명백한 과학적 사실에 가깝습니다. 과연 이게 그냥 겁주려고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과학적인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매일 하는 그 칫솔질이 실은 심장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맹이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첫 번째 파트입니다. 예전에는 구강 건강을 그냥 입안에 국한된 문제로만 봤잖아요. 근데 이제 현대의학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우리 몸 전체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신호등, 일종의 바로미터이자 온갖 질병이 시작되는 관문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입안에 생긴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는 건요, 말 그대로 우리 심장에 계속해서 부담을 주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실제로 요즘 의료계에서는 이 망가진 구강 건강이 온몸의 병을 일으키는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는데 대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입안의 작은 문제가 어떻게 온몸으로 퍼져나간다는 걸까요? 참 신기하잖아요. 지금부터는 바로 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그 생물학적인 경로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치주질환, 우리가 흔히 잇몸병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그냥 잇몸 좀 붓고 피 좀 나는 가벼운 병이 절대 아니에요. 잇몸 조직이 세균 때문에 파괴되면서 그 세균들이 우리 혈관으로 바로 침투할 수 있는, 말 그대로 고속도로를 확 열어주는 아주 심각한 만성 염증 질환입니다. 그럼 이 입안의 세균과 염증 물질들이 어떤 길로 온몸을 돌아다니게 될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균이 병든 잇몸의 상처를 통해서 혈관으로 직접 다이빙하는 거예요. 그리고 혈관을 타고 온몸을 여행하는 거죠. 두 번째는 잇몸에서 만들어진 염증 물질들이 혈액에 녹아들어서 온몸을 순환하면서 다른 멀쩡한 장기에까지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경로입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입속에는요, 무려 700종이 넘는 어마어마한 종류의 세균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건강한 잇몸은 이 세균들의 침입을 막는 튼튼한 방어벽 역할을 해주는데요. 이 방어벽이 무너지는 순간 수많은 세균들이 우리 몸 전체를 공격할 수 있는 문이 그냥 활짝 열려버리는 셈이죠.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지금부터는 구체적인 데이터를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구강 건강이 우리 몸의 주요 만성 질환들과 얼마나 깊고 무섭게 연결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좀 충격적인 통계들이니까요. 잘 봐주세요. 제일 먼저 심장입니다. 잇몸병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이 무려 19에서 최대 34%나 증가한다고 해요. 입안의 염증이 정말 혈관을 타고 심장까지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 겁니다. 다음은 당뇨병인데요. 이건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수치입니다. 치주질환, 즉 잇몸병을 앓고 있으면요,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무려 6배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괜히 잇몸병을 당뇨의 6번째 합병증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었어요. 이게 또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잇몸병을 앓는 임산부는요, 건강한 산모에 비해 조산을 하거나 저체중아를 낳을 위험이 최대 7배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해요. 엄마의 입속 건강이 뱃속 아기에게까지 이렇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심혈관 질환뿐만이 아니에요. 치아를 잃거나 잇몸병이 심하면 뇌가 1년 이상 더 빨리 늙는 효과가 나타나서 치매 위험을 높이고요. 폐렴으로 인한 사망률 한 3.9배나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심지어
대장암 발병률까지 13%나 높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까요. 입안의 작은 문제가 정말 온몸을 망가뜨리는 거죠. 특히 당뇨랑 잇몸병의 관계는요. 서로가 서로를 더 나쁘게 만드는 말 그대로 양방향 악순환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당뇨 때문에 혈당이 높아지면 잇몸병이 더 심해지고 잘 낫지도 않고요. 반대로 잇몸병 때문에 생긴 만성염증은 인슐린 기능을 방해해서 혈당 조절을 더 어렵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악화시키는 끝없는 묘비우스의 띠 같은 거죠. 제가 자료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섬뜩했던 연결고리가 바로 이 뇌와의 관계인데요. 한 연구를 보니까 치아를 잃거나 심한 잇몸병을 앓는 게 뇌가 쪼그라드는 현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었다고 해요. 특히나 우리 뇌에서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핵심 부위, 바로 해마가 위축되는 게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하니 구강 관리가 곧 뇌 건강 관리인 셈입니다. 정말 무섭죠? 자, 지금까지 좀 무서운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이제부턴 좀 희망적인 얘기를 해볼 시간입니다. 이 모든 끔찍한 위험을 막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또 가장 효율적인 건강 투자 방법이 사실 아주 가까운 곳에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매일 하는 이 양치질만으로도 심혈관 질환 위험을 9%나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한 번 시간 내서 스케일링을 받는 것만으로도 그 위험을 14%나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요. 매일 그리고 매년에 이 작은 습관이 만들어내는 변화, 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수익률 높은 건강 투자가 아닐까요? 실천 방법은 사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핵심은 뭐다? 바로 꾸준함이죠. 하루 3번 양치질은 기본이고 특히 잠들기 전에는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칫솔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치실이나 치간 칫솔 꼭 매일 써주시고요.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6개월에서 1년에 한 번씩은 정기 검진이랑 스케일링 꼭 받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3개월에서 6개월 주기로 훨씬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하고요. 이제 우리는 알게 됐습니다. 구강 관리가 단순히 하얗고 예쁜 미소를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것을요.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런 중요한 관리를 가로막는 여러 가지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한 조사 결과를 보면 그 이유를 바로 알 수 있는데요. 치과 가기를 미루는 가장 큰 이유? 역시나 비용 부담이었습니다. 무려 55%를 차지했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혹시나 검사했다가 큰 병이 발견될까봐 두려워서 라는 응답이 16%나 됐습니다. 결국 돈 문제와 막연한 두려움이 예방의 기회를 막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오늘 우리는 입이 단순히 음식을 씹는 기관이 아니라 온몸의 건강을 좌우하는 제2의 심장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밤 잠들기 전 칫솔을 잡았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다음 칫솔질은 단순히 치아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심장과 뇌, 그리고 온몸을 지키는 생명을 위한 행위입니까? 그 의미를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의 칫솔질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